나는 늘 도심 속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잠에 빠지곤 했는데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한참을 자다 문득 깨어보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누군가 내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연히 1층이 아닌데다가 베란다도 없는 곳인데 창문을 두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첫 번째 밤에는 일상에 지쳐 꿈을 꾸는 것이라 생각하려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은 잊었다. 하지만 그 다음 밤 또다시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즈음 똑같은 두드림 소리가 계속됐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더 분명하게 들렸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조심스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보았지만 어둠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바깥에 누군가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커서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며칠간의 반복되는 두드림에 점점 피로감이 쌓였다. 어느 날은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기괴하고도 섬뜩한 여자 웃음소리였다. 나의 심경은 극한에 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와서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다. 나중에 경찰은 창문에 CCTV를 설치해 대보자고 제안했다. CCTV가 설치되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그 일들이 꿈이었던 것처럼 평온한 밤이 이어지면서 나 또한 안도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CCTV의 존재조차 잊고 지내던 어느 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도 새벽 2시 어김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혈액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이 들었다. 나는 경동맥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침대 옆에 있던 CCTV 모니터를 켰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때 모니터 속에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흰 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창문을 두드리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빈 공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침대에서 급히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지만 창 밖은 여전히 고요한 어둠뿐이었다. 다시 모니터를 본 순간 그 여자가 이제 창문을 향해 소리 없는 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분명히 그녀는 열어줘 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다. 경악스러움에 몸이 굳어 욕조에 숨 듯 몸을 피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영상 속에는 나 홀로 비어있는 방과 창문만이 찍혀 있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상상한 것일 수도 있다고 거듭 안심시켰지만 나는 분명히 그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그 원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새 집은 작은 아파트로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평온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어떤 날은 뜬금없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다. 새 집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날이었다. 친구 중 하나가 우연히 내 옛 원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무심코 어쩌다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버렸다. 그때 내 이야기를 듣던 한 친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도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어. 너 말고도 그 방에 살던 사람이 같은 소리를 들었대. 그 사람이야말로 집에서 나오길 거부했지만 그 후로 자취를 감췄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새 집으로 돌아와 유난히 선명한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올까 두려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을 그리고 결코 잊지 못할 한여름 밤의 공포였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폐가 체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동 친구들이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면서 시작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 시절 여름 방학 때의 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김민재는 여러 개의 공포 체험을 주제로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름 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찾기 위해 소위 흉가 체험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대학교 동기인 수연, 지훈, 그리고 지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민재의 팟캐스트를 후원하던 충성 팬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삼은 장소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었습니다. 이 저택은 몇십 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가족이 몰살된 후로 방치된 채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날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고 저택은 달빛 아래 더욱 으스스하게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집 앞에 모여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주며 플래시라이트와 녹음 장비를 챙겼습니다. 첫 발을 내딛기 전 민재는 핸드폰으로 빠르게 현장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목숨값을 건 일이라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에는 벌써부터 응원과 조심하라는 경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택의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들의 코 속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재는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며 이곳이 왜 유명한 흉가가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실은 칸막이가 없는 넓은 공간으로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녹슨 도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석에는 그들이 찾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오래된 오르골이었습니다. 오르골은 녹슨 데다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지만 아주 희미하게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신기한 마음에 오르골을 살짝 만졌고 그 순간 불현듯 지하실에 강한 바람이 불며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은 순간 공포에 질렸고 누군가가 뒤따라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실의 분위기는 서늘하고 기묘했습니다. 지우는 그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른 이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녹음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이 본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래층 탐험을 마치고 다시 지상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1층은 오래된 사진들과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한때는 가족들이 거주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중 하나에 흥미를 가졌고 그 사진을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이 조금 전 지하실에서 느꼈던 그 기운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벽시계가 갑자기 울리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탐험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집 안과 밖이 아득히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무거워졌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때 민재는 그것이 단순한 공포의 산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친구들에게 오늘의 사건을 여기까지 기록하고 나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저택을 떠났을 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은 그 집의 오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집에서 그 무엇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재는 오르골을 자신도 모르게 챙기고 있었음을 깨닫고 즉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저택 앞의 무거운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고 그들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재의 팟캐스트는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실제 이야기로부터 매료되었고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그들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런 장소를 찾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민재의 호기심은 여전히 그날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엿본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서운 산악 민박집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 1학년인 경수입니다. 경수는 친구들과 여름 방학을 맞아 산으로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촌 마을을 목적지로 정했고 특히 인적이 드문 깊은 숲 속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날따라 심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비를 피해 산중턱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기로 한 경수와 친구들은 민박집 주인 할머니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특히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오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비어있는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첫날 밤 경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꿈이었는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문을 보니 실제로 창문에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창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에게는 그냥 과민 반응일 것이라고 넘겼습니다. 다음 날 친구 중 몇 명이 민박집 근처를 탐험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오래된 묘지를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묘비는 한 가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그 묘비들이 모두 동일한 날짜를 새겨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한 묘비에는 미래의 날들을 위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경수와 친구들은 뭔가에 홀린 듯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이한 속삭임 소리. 경수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집의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려가 보니 지하실에는 오래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촌농이 굳어있는 테이블과 칠판에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불빛이 꺼지고 완전한 어둠이 지하실을 집어삼켰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다가 급히 사라졌고 경수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고 소름 끼치는 음성으로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경수는 친구들과 함께 민박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급히 떠났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며 뒤를 돌아보니 민박집이 보였는데 경수는 그 순간 자신이 본 것이 진짜인지 착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박집의 창문마다 사람들이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한 경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민박집은 오래전에 주민들이 모두 사라진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과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수와 친구들이 밤을 보낸 그 집은 분명 현실에 존재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현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영영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는 허구일 수 있지만 한국의 인터넷 포럼과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새로운 무서운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곤 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무서운 민박집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전해지고 있습니다.